일론 머스크라는 배우가 앞으로 가장 관심이 있을 만한 분야는 우주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테슬라 생각하시는데 스페이스X를 더 주목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스페이스X 아직 비상장이고 얘로 인한 기업 가치 상승의 증분이 아마 가장 클 거예요. 화성으로 바로 뭐 이주를 하고 이런 것들이 당장에 이루어지긴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얼마 전에 발표난 거는 휴머노이드 옵티머스를 이제 스타쉽에서 먼저 보낸다 이거고, 제가 볼 때 그 전에 먼저 본격적인 자원 개발을 할 곳은 달이다. 달을 갈 거야.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정지용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나와주셨어요. 저희 네. 채널이 이제 이쪽으로 이사 온 때쯤에 한번 나와주셔가지고, 효석아, 저기 사업은 이렇게 이런 정신으로 좀 이렇게 좋은 충고를 해주셔서 기억이 남는데, 너무 사업 잘 되고 계셔서 축하드려요. 아닙니다. 아직 사업이라뇨. 아직 이제 시작인데요. 네, 대형 채널이 돼서. 네네네. 그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황 업데이트를 드리면, 저는 이제 비상장 스타트업 투자를 계속 오랜 동안 해왔고, 지금 한 1,100억 정도 이렇게 운용을 하고 한 50개 정도 되는 스타트업 회사의 초, 중, 후기, 뭐 프리-IPO까지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지난 2, 3년 동안 그래도 저희가 좋은 수익이나 이렇게 성과를 로봇이나 이런 어떤 새로운 딥테크 분야에서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창투사, 벤처 캐피탈 등록도 하고, 그리고 올해 좀 더 이제 뭐 AI 반도체나 뭐 우주, 항공, 첨단 군수 이런 분야로 초기에 스타트업에 투자를 해서 해외 진출을 하면서 상장까지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투자사입니다. 투자사. 그래비티 벤처스인데 이름이 그래비티 뭐 다 빨아들이겠다고 이런 뜻인가요? 약간 투자를 할 때 창업자들을 도와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창업자들한테 약간 중력 같은 존재. 그러니까 중력은 보이지는 않은데 힘을 작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창업자들이 하나의 별이라고 보면, 스타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중력같이 안 보이지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 마쿠.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제 가져오신 주제가 너무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요.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트럼프가 꿈꾸는 어떤 AI 제국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이 주제를 좀 들고 나온 이유가, 제가 저희도 이제 스타트업 투자를 하다 보니까 다양한 섹터를 깊이 있게 봐야 되고, 그 섹터들이 어떻게 손바꿈이 이루어지고 이 어떤 글로벌 정세에서 어떤 섹터에 집중을 하는 게 맞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의사결정인데, 그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뭔가 좀 이렇게 맥락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설명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꿈꾸는 AI 제국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뭐 막 우크라이나 전쟁, 무역 전쟁, 뭐 양자 컴퓨터, 뭐 AI 많아요, 트럼프, 뭐 위성, 뭐 요즘 엄청 많아지고, 뭐 관세 전쟁이다, 뭐 생성형 AI 챗GPT다, 정말 많은 어떤 경제 키워드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되게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좀 약간 탑다운으로 생각의 정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투자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거는 아주 복잡한 거를 심플하게 만드는 깔때기. 그거를 좀 다른 말로 치면은 통섭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찰리 먼거 선생님은 이거를 이제 다학문적인 접근을 통해서 사고의 격자 틀을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꺼내 먹어요. 필요한 것들을 빼서 이제 통섭적인 판단을 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었고, 그래서 저는 요즘 생각하는 거는 AI 시대잖아요. 인공지능 시대. 더더욱 필요한 건 이런 몰입을 통해서 나오는 통섭이다. 인문과 과학을 넘나드는 르네상스적인 인간이 되어야 좋은 투자적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작부터. 좀 거창한데.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잘하자는 거죠. 그쵸. 약간 다빈치 같은 생각을 하자. 그래서 전 문돌이거든요. 공대생이시잖아요. 좀 공대죠. 공대생이지만 인문학적인 투자를 지향하시고. 저는 문과지만 이렇게 기술적인 흐름에 대해서 계속, 오늘 아침에도 양자 공부하다 왔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중첩 막 이런 거. 근데 이런 걸 공부하다 보니까
흐름이 조금 더 보이는 거죠. 깊이 파다 보면. 사실 언론에서 막 하나하나 이렇게 보여주는 게 있지만 한번 모아서 생각을 해보자 네네. 했을 때 지금 여기 이제 보이는 게 챗GPT, 그록, 클로드, 퍼플렉서티 이렇게 지금 여러분 이 네 가지를 다 쓰시면 좋아요. 쓰면서 비교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네 가지 어떻게 보면 생성형 AI 툴을 다 써보는데 요즘에는 저는 개인적 선호상으로는 XAI라고 하죠. 그록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기업 가치로 치면 뭐 압도적이죠. 예, 한 3천억 불에 상당하는 기업 가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챗GPT가 이 춘추적 오픈 AI가 압도적인 1등을 하고 있고 투자 유치 금액이 570억 불이에요. 그럼 뭐 이미 뭐 빅테크 70조 뭐 이런 느낌이죠. 네, 빅테크죠. 돈 받은 돈만 70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다가 소프트뱅크가 추가로 더 하겠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회사는 이미 빅테크의 반열에 올라갔다라고 봐야 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오픈 AI의 초기 창업가기도 하고 초기에 돈 대준 사람인 일론 머스크랑 챗GPT의 오픈 AI의 샘 알트만이랑 지금 소송전에 걸려 있죠. 그래서 짜증나 나도 만들래 하고 나서 10개월 동안 뭐 10조 넘게 투자를 해서 만든 게 그록인데 만들어지자마자 지금 750억 달러 이상이 기업 가치가 되고 투자 유치도 지금 뭐 10조 이상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대단해요. 네. 네, 그냥 뭐 만들면은 1년 안에도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뚝딱 만들어서 알트만 계속 거라. 이거 75조면은 거의 이제 뭐 100조 우리나라 돈은 그렇죠, 100조잖아요. 100조의 가치를 그냥 1년 만에 딱. 그래서 이게 또 거죠. 일화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 젠슨왕, 젠슨왕 형님. 저기 AI 가속기 그 뭐 몇천만 원짜리 10만 개만 주세요. 10만 한 방에. 한 방에. 예. 한 방에 10만 개 주문해서 엔비디아 주가가 많이 올라간 큰 기여를 한 거죠. 그쵸. 예. 그래서 호재 제조기, 퍼플렉서티, 클로드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장표에서 보시면은 이게 이 회사 어떻게 보면 오픈 AI, 그록 이렇게 하나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오픈 AI에만 해도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뱅크, 브로드콤 다 들어가 있죠. 물려 있죠. 네. 왜냐하면 오픈 AI는 엔비디아 거 나 계속 그렇게 줄 서서 사고 싶지 않아. 나 자체 칩을 내가 만들고 싶어. 이제는 내가 그럴 지금 체급이 아니거든 이런 거죠. 그래서 브로드컴에다가 AI 칩 개발을 의뢰하고 여기 물려 있는 게 또 우리나라의 하이닉스 아닙니까? 예. 아니 이게 이 춘추전국 이 현황판을 계속 업데이트해야 하이닉스, 삼성전자, 엔비디아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앞으로 향방이 보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올해나 내년이나 후년이나 이 엄청나게 박터지는 춘추전국, 생성형 AI 춘추전국 시대가 격화된다. 네. 이 속에서 AGI, 인간의 지능에 거의 도달하는 AGI가 탄생될 거고 그 넘어서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초지능, ASI의 시대가 조만간에 또 온다라는 얘기죠. 네. 그 핵심은 뭐냐면 이 기업들 4개 다 미국 회사라는 거죠. 춘추전국 시대가 그냥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그냥 이 4회사들이 경쟁하는 거를 즐기면 되는 거죠. 네. 미국의 AI 패권은 이미 상당 부분 확고하게 확립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트럼프의 모든 정책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저렇게 막 무자비하게 막 나가지? 저렇게 해도 돼? 뭘 믿고 있는 건가? 왜 트럼프 일기 때는 이렇게 막 나가지 않았는데 왜 이번에 와서 이렇게 사람이 그쵸. 난폭해졌어? 대영 제국 생각해 보시면 대영 제국이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가져가면서 기계의 힘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딱 생겼을 때 야, 내가 전함 몇 대만 보내도 청나라는 그냥 쓸어버릴 수 있겠구나. 네. 했을 때 아편 전쟁도 하고 무자비해지는 거거든요. 예, 윤리적인 기준이 낮아지고 해적질을 하는 거에 대해서도 정당화를 시키고 왜 견제 세력이 없으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의 꿈 AI 제국, AI의 힘을 바탕으로 미국은 앞으로도 더 좀 흉폭해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AI에 대한 생각을 좀 더 해보면 그래서 이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트럼프
이게 지나가면 이게 또 다시 원복되지 않을까? 그런데 저는 생각하는 거는 지금의 미국이 꿈꾸는 거는 그러니까 산업혁명 때 영국이 대영제국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는 그러면서 부르주아 막 계급이 막 부상을 하고 그런 급의 어떤 200년에 한 번 나오는 그런 변혁의 시기를 생각하고 있어요. 혁명적인. 네.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데카르트의 명제였잖아요. 근대의 시작. 네. 그러면서 이제 과학 발전이 막 이루어지고. 근데 이제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죠. 네. AI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해. 하고 데이터 센터에 존재하는 인간 뇌의 한 몇억 개에 해당하는 그런 지능이 그쪽에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거를 미국이 독점을 지금 꿈꾸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미 호모 데우스라는 책에서 유발 하라리 선생님이 이제 엄청난 역사학자죠. 신이 된 인간이 이제는 똑똑해지고 합리적이고 이런 걸 넘어서서 신의 영역을 넘는다. 그런데 약간 그리스 막 이때 신화에 보면은 타이탄, 막 제우스 신인데 인격화돼 있죠. 네. 거꾸로 생각해봤어요. 어떤 데이터 센터에 엄청난 힘을 얻고, 일론 머스크나 마크 주커버그나 자기가 단순히 돈 많은 한 개인으로 느껴질까? 아니면 나는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약간 신의 영역에 근접하는 어마어마한 새로운 종류의 인간일 수도 있어. 라고 자신을 인지하지 않을까. 그럼 그 종족은 사피엔스가 아니라 호모데우스일 수도 있겠다. 근데 이 호모데우스의 영역으로 가는 테크 타이탄들, 막 10조, 50조, 100조, 뭐 지금 뭐 일론 머스크는 600조 넘게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왜 저렇게 열심히 뭔가를 위해서 야심을 발현을 할까? 그러니까요. 라고 하면 그 사람이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요. 유발 하라리의 이 호모데우스라는 개념을 생각을 해보면 네. 그 사람들이 이제 테크 타이탄이라는 하나의 새로운 종족으로 증강된 인간으로 거듭나면서 이 시대를 주도하는 세력이 되겠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야, 새로운 종족이라는 네. 얘기까지 나오네요. 네. 네. 난 니네들이랑 급이 달라 이런 느낌이네요. 근데 약간 100조 이상 갖고 있는 그 테크 재벌들은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사실은 페이스북 초기에 만들었을 때 하버드 대학 그 돔에서 이제 막 이제 조금씩 막 성장할 때 주커버그가 자기 꿈이 뭐냐 물어봤는데 자기 클래스메이트들에 그랬대요. 자기는 국가를 넘어서는 툴을 만들고 싶다. 네. 요즘에 그런 얘기 안 하죠. 근데 뭐 이제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이제 제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소위 엠파이어, 맞아요. 나만의 제국. 네. 사실 근데 어떻게 보면 기업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작긴 해도 네. 그 안에서는 내가 이제 맞아요. 제국 이런 느낌이 네. 있잖아요. 근데 특히나 이제 테크 회사들의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이런 게 시가총액도 커지고 모바일 혁명으로 들어오면서 뭐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뭐 이제 한 국가라는 것이 결국은 그 국가의 원천이 세금을 걷는 거잖아요. 네. 경제 활동할 맞아요. 때마다 세금을 내세요. 근데 사실 이제 iOS라는 네. 국가라고 생각해 보면 세금 그 안에 세금 걷고 있는 거잖아요. 30%씩. 이 생태계 30%씩 걷고 있잖아요. 네. 그냥 네. 이게 제국인 거죠. 네. 그 공간 안에서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된다는 거죠. 네. 근데 사실은 저는 제일 놀라웠던 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팟캐스트에 나와서 일론 머스크가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너는 뭐 돈도 많고 창업도 여러 개 한 게 다 잘 되고 뭐가 아쉬워서 지금 그렇게 열심히 사냐. 아하. 그랬더니 되게 오싹한 얘기를 했어요. 나는 뭐 러시아의 푸틴처럼 이렇게 전쟁은 한 번도 안 해봤어. 네. 농담처럼. 근데 실제로 그 이후에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때 이 사람이 한 행동은 우크라이나에다가 스타링크 그 제공을 해주면서 실질적인 영향을 줬죠. 전세를 바꿔버렸죠. 그렇죠. 그 스타링크에 팔란티어가 물리고 팔란티어에 이따가 나오겠지만 엔주릴이라는 드론이 물리고 해서 전세를 유리하게 만들어버렸죠. 지금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가 트럼프 말 안 들으려고 하니까 스타링크 끊어버리겠다고 얘기하죠. 국가를 넘어선 존재로서 지금 권력을 인조이하고 있는 거예요. 네. 호모
데우스 아니냐 이거죠. 예. 공상과학스럽지만 이렇게 좀 큰 프레임에서 먼저 네, 이렇게 탑다운으로 좋습니다. 내려가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하나의 또 키워드를 잡자면 네. 이 시대의 메디치 가문은 누군가. 야. 이 시대의 메디치 가문은 누군가. 왜냐하면 항상 역사의 변곡점에 그 역사를 만드는 마쿠의 가문들이 있었어요. 르네상스 시절에는 메디치, 산업혁명에는 로스차일드. 그러죠. 그래서 영국의 제국주의의 그 로스차일드가 함께 했죠. 그리고 격동하는 미국에 막 기차 놓고 석유 캐고 록펠러 나오고 에디슨이 막 발명 수백 가지 해서 제너럴 일렉트로닉 만들 때 그 모든 회사들의 뒷단에 누가 있었습니까? JP 모건이 있었죠. 네. 그러면 AI 혁명 현재의 패밀리는 누구냐? 패밀리. 누군가요? 생각해보자 이거죠. 네. 야, 이게 흥미진진하네요. 흥미진진. AI 혁명에서는 AI 혁명의 메디치 가문은 누구냐? 그쵸. AI 혁명의 로스차일드는 누구냐? 그러니까. 네. 전 이 질문이 되게 계속 한 몇 달 동안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할 만한 거는 일론 머스크. 그쵸. 뭐 워낙 뭐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유니콘을 여러 개를 만들었으니까 뭐 테슬라만 해도 지금 기업 가치가 거의 1조 달러 향해서 가다가 꼬꾸라졌고. 그렇죠. 근데 뭐 다시 또 갈 수도 있겠죠. 네. 스페이스X가 제가 볼 때는 일론 머스크는 지금 스페이스X에 더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라이징 스타. 테슬라는 약간 캐시카우. 그리고 그록은 사이드 프로젝트로 했는데 대박이 난 거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넥스트는 그 인간의 뉴럴링크 뇌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연결을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근데 이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은 뭐 세계에서 제일 돈도 많고 하지만 약간 마쿠에 있다는 느낌 안 들어요. 약간 주연 배우 아니면 조연 배우에 가깝지 않을까. 네. 이 시대의 주연 배우는 맞아. 메인 캐릭터는 맞는데. 맞아요. 상징적인 인물이죠. 네, 상징적인 인물은 맞는데 너무 전면에 나와 있고 어떤 본인이 주장하는 가치관이나 사상 체계가 대중적이진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보통 이렇게 메디치 가문, 네. 뭐 로스차일드 그런 건 뒤에 좀 숨어 있죠. 숨어서 안 보이죠. 교황도 세우고. 그렇죠. 당시에는 막 메디치 가문의 몇 번째 아들이 교황도 돼요. 네. 세워놓고 자기는 뒤에서 그 문화, 어떤 그 시대가 추구하는 가치를 자기가 은근히 만들어요. 네. 은은하게. 가치관, 네. 은은하게. 이거는 그러니까 주연 배우라기보다는 감독에 가까운 역할을 그쵸. 하는 거죠. 네. 네. JP 모건도 사실은 당시에 에디슨이 주연 배우였어요. 그래서 스타잖아요. 막 발명 온갖 거 다 하고. 그런데 사실은 에디슨이 말을 안 들으니까 에디슨은 자른 것도 JP 모건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에디슨 무슨 회사 이름에 에디슨이 있었는데 빼버렸잖아요. 네. 이 마쿠에 누가 있는가라고 따지면은 일론 머스크는 주연 배우에 가깝다. 그래서 일단 제외를 하겠습니다. 일단 배우다. 네, 배우. 네. 자, 그래서 이 일론 머스크라는 배우가 앞으로 가장 관심이 있을 만한 분야는 우주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테슬라, 옵티머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 스페이스X를 더 주목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스페이스X 아직 비상장이고 얘로 인한 기업 가치 상승의 증분이 아마 가장 클 거예요. 일론 머스크 개인의 부를 증식하기 네. 위해서. 근데 네. 이 사람이 700조 뭐 이렇게 있는데 현금적인 부가 별 느낌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화성을 갈 수 있는 자본력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려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를 봤을 때 뭐 화성으로 바로 뭐 이주를 하고 이런 것들이 당장이 이루어지긴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얼마 전에 발표난 거는 휴머노이드 옵티머스를 이제 먼저 스타쉽에서 먼저 보낸다 이거고. 제가 볼 때 그 전에 먼저 본격적인 자원 개발을 할 곳은 달이다. 네. 그래서 달을 갈 거야.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나사와 스페이스X가 계약이 이미 돼 있습니다. 몇 조 원 단위의 계약이 유상으로 돼 있어요. 네. 아르테미스 미션 3. 그래서 달에 착륙을 하는, 그래서 달의 자원에 대한
리서치를 하게 됩니다. 네, 그거를 이제 나사로부터 용역을 받아서 지금 가게 되는 거고요. 그럼 제가 생각하기엔 이 달 표면에 가서 자꾸만 자원 탐사를 하는 이유는 가장 큰 게 하나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자원 부존량 중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쓸모가 있는 건 헬륨-3라고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네. 달 표면에 깊이 파지 않고 부존해 있는 것만 해도 인류가 한 100년 이상을 핵융합으로 돌려서 먹고 살만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는 이미 지금 저궤도 위성 쪽에서는 10,000개 중에 7,000개를 해서 70% 지분율이 있어요. 마켓쉐어가. 근데 이것도 앞으로 30,000개, 40,000개 올린다고 하고 그걸 넘어서서 달에 가서 헬륨-3를 채취해서 핵융합을 하는 그런 시대까지 가는 것도 몇 년 남지 않았다라는 거죠. 킵 인 마인드 해놓으시고 이걸 왜 얘기했는지 뒷장에서 나옵니다. 네. 계속 이제 우주. 소설처럼 물고 물리는 거예요. 네.